이론 1번부터 보시면은요,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죠.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회사 이익의 극대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통제된다 그래서 회사 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부 통제의 목적하고 관련 없는 건 4번이세요. 그래서 1번에 신뢰성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정책의 준수, 그 다음에 효과성 및 효율성.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 총평균법입니다. 우리 이동 어, 평균법에다가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요게 이동평균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실지재고조사법 쓰면 요게 총평균법이었었죠. 1번 기말재고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그 1번은 선입선출법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게 남는 게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고자산을 가장 낮게 평가한다. 우리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작으니까 저 부분은 후입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비싼 거 고가는 개별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2021년 6월 1일 자기 주식 100주를 한 주당 얼마 주고 사셨어요? 8,000원. 그래서 6월 1일 날 차변에 자기 주식 8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80만원, 그 다음에 6월 15일 위에 자기 주식 중 30주를 한 주당 만원에 현금 받고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일단 30만원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 얼마가 되냐면은 8,000원에 샀으니까 24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싸게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6만원. 그 다음에 6월 30일 보시면 위에 자기 주식 중 자녀 주식 7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현금 받고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49만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 원래 8,000원이었으니까 56만원.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얘 자본이에요. 자본은 무슨 처리하셔야 돼요? 상계 처리해야 되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6만원 있었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만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 참고하시고요. 잠시만. 그래서 요거는 상계 처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래서 자기 주식 나오면 혹시 이제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자기 주식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상계 처리라는 거 꼭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대손입니다. 그래서 대손 문제도 은근 잘 나오세요. 그래서 일단 기초의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었냐면 4만원 있었는데 3만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만원 되겠죠. 근데 이 회사는 1%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680만원에 1%면 6만
8,000원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10,000원을 빼면 58,000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다음은 항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건물 관련 자료이다. 2021년 기말 장부금액 물어봤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게 정부 보조금이 차감 계정이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맞추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감가상각 할 때에도 요거는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000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정액법이니까 10년으로 나누면 100만원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거기 보시면은 정부 보조금도 감가상각을 해요. 근데 100만원, 1,000만원에 100만원이니까 이제 1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또 1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가 10만원. 그래서 요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부 보조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원래 1,000만원이었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얼마 했냐면 100만원. 그 다음에 원래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을 빼야 되는데 정부 보조금도 10만원어치 감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만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810만원 2번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제 요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액법으로 구하면 되는데 요 정부 보조금 관련돼서도 감가상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별도로 회계나 세무 쪽에서는 안 다루는 내용이세요. 요 파트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항공의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항공은 1억 원의 공사비를 지불했대요. 그래서 1억 원의 공사비를 지불하고 사업을 신축을 했는데 신축 기간 중 거래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된 자본화될 차입 원가 100만 원 있었고 취득세 50 있었죠. 그래서 1억 150만 원.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자본화될 차입 원가가 요게 이제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에다가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항공의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한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이다. 자동차 보험료의 보험 기간이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경우 2021년 12월 31일 결산일에 보험료에 대한 수정분계로 오른 것은? 그래서 보험료가 현재 240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비용 처리했으면 내년 걸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6월 달부터 샀으니까 내년 거는 5개월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분기하게 되면 차변의 성급 비용 100, 그 다음에 대변의 보험료 100.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정체계 변경. 우리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체계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체계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는 아니고 소구법. 그 다음에 추정은 대손이나 감가 관련된 거고 전진법. 참고하시고요. 자, 1번 정체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정체계 변경을 할 수 있죠.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 다음에 2번 정체계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변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교 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 기간 전에 회계 기간에 대한 수정 사항은 비교 재무제표상 최초 회계 기간의 자산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반영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정책으로 못하면 추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회계 변경을 거기 보시면 이제 회계 정책은 소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진적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소급이 안 되면. 왜냐면 그 소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정책의 변경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정책의 변경 아니면 추정의 변경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 9번 재화의 수입. 1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 거래 맞아요. 왜냐면 영리냐 비영리냐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미가공식료품은 면세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면은 수입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이세요. 재화의 수입 시 납세 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그래서 거기 3번이 틀린 건 뭐냐면 보세구역에서 반입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구역에서 면세를 반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수입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면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정답은 4번이세요. 납세 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0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 보시면은요. 첫 번째 보시면 제품 제조용 맞죠? 350. 그 다음에 공장 부지는 면세니까 안 되고요. 광고는 됩니다. 거래처도 안 되죠. 그래서 650.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1번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소매업자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발행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은 세금계산서 발급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가를 받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늦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7일 안에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가 아니고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에 두 분 계셨잖아요.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이 3억 원이지 법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1년 귀속 금융소득 내역이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법인세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2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인세법에 따라 이건 배운 적 없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있으시죠? 요거는 조건부 종합과세예요. 그래서 그 조건부 종합과세가 뭐냐면 그
그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직전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요거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니까 얘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요거는 과세 대상 맞아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원천징수 안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도 얘도 조건부 종합과세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400만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보시면 공적연금 소득은 공적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맞아요. 그래서 공적연금 그러면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왜냐면 우리 국민연금 주는 날짜나 주는 기간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공적연금은 연말정산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산업재해보상법, 이게 이제 일명 산재라고 하죠. 산재에 의해서 받는 건 비과세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산재 받는 분들이 많이 다쳐서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4번 공적연금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2월분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배운 적 없어요. 2월분이 아니고 1월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다음은 항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항공씨의 2021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소득세 환급세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소득은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공제되는 게 3,500, 그래서 1,500만 원인데 거기 보시면 15%죠.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6%, 그 다음에 더하기 1,200만 원 넘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15%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에 15% 하면은 45만 원이고 저게 7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17만 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77만 원 빼시면 40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6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뭐 하셨죠? 원천징수했죠. 그러면 60만 원에서 40만 원 빼면 얼마 남아요? 20만 원 남으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참고하시고. 다음에 15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상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해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고 신고를 해야 알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고 퇴직소득은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연말정산과 분리과세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은 연말정산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실기는 내일 바로 맞춰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